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첫째 주 주간 조감 뉴스입니다. 정체 전선이 북상하면서 남부지방을 비롯한 전국에 비를 뿌리고 있습니다. 이번 비는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다가 7월 중순까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겠는데요. 기상청은 이번 장마 기간 평년보다 많은 비를 예고했습니다. 박재한 기자입니다. 부산 지역은 정체 전선의 영향으로 3일까지 빗줄기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했습니다. 장맛비는 4일까지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인 뒤 오는 11일까지 줄곧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번 주는 정체 전선의 영향을 받아 내렸다가 그치기를 반복하며 비가 오는 날이 많겠으며 비가 내리는 동안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한반도 북서쪽에서 차고 건조한 공기가 남하하며 정체 전선이 북상 또는 남하를 반복하는 가운데 강수 소강 상태가 이어지는 곳에서는 무더위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남부지방의 경우 지난 6년간 가장 짧은 장마일수를 기록한 해는 2018년으로 14일에 그쳤습니다. 2020년과 비교해 2배 넘게 차이가 났습니다. 장마 기간 실제 비가 온 날과 강수량의 차이도 컸습니다. 지난해 장마 기간 강수일수는 23일로 2020년과 비슷했지만 강수량은 712mm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번 장마는 정체 전선상에서 발달한 폭이 좁고 강한 강수대로 인해 집중호우가 자주 발생하며 바람도 강하게 부는 특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올여름 평년보다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7월과 8월 모두 강수량이 평년보다 많거나 비슷할 확률이 40%로 전망했습니다. 기상청은 장마 기간 정체 전선의 유동성이 크다며 최신 기상 정보를 수시로 확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BTV 뉴스 박재한입니다. 연일 비가 오고 흐린 날씨에 자칫 우울해지기 쉬운데요. 이 시기면 예쁜 꽃망울을 터뜨리는 수국꽃을 보고 잠시나마 마음의 평온을 찾아보는 건 어떨까요? 부산에 숨어있는 수국군락지를 김석진 기자가 소개합니다. 영도구 태종대 유원지 안에 있는 한 사찰. 입구부터 크고 화사한 꽃송이가 손님들을 반깁니다. 조금 더 안으로 들어가면 사방이 온통 꽃밭입니다. 어른 키보다 더 큰 가지마다 풍성한 꽃송이가 주렁주렁 매달려 있고 손님들은 마치 꽃다발을 선물 받은 주인공 마냥 사진 찍기에 바쁩니다. 꽃송이가 너무 탐스러우니까 굉장히 좀 풍성해 보이고 좀 화려하고 또 여름 또 계절에 맞게 조금 청량함도 있고 그래요. 사찰 주지 스님이 40여 년 동안 세계 각지의 수국을 수집해 만들었다는 수국군락지. 그 종류만 30여 종에 5천 그루가 넘습니다. 때문에 일반 원예 수국과 달리 꽃을 늦게 피우는 게 특징. 7월 초면 만개가 예상됩니다. 부산시설공단은 코로나 이후 중단됐던 수국축제를 내년에 다양한 문화행사와 함께 새롭게 선보일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찾은 곳은 강서구 가덕도에 있는 외양포 마을. 이곳 야생화 단지에도 수국꽃이 만개했습니다. 4년 전 마을 텃밭이던 곳을 관광객들을 위한 쉼터와 정원으로 꾸몄는데 수국만 13,000여 그루나 됩니다. 꽃 자체가 송이가 크니까 이게 다른 작은 꽃 보는 것보다 더 마음이 좀 푸근한 것 같습니다. 덥고 습한 장마로 인해 우울해지기 쉬운 요즘. 만개한 수국꽃이 서정적인 분위기를 연출하며 마음의 위안이 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본격적인 여름의 시작과 함께 해운대부터 다대포까지 부산 지역 7개 해수욕장이 일제히 문을 열었습니다. 해수욕장마다 다양한 문화행사까지 더하면서 코로나 시기에 급감했던 관광객들의 발길 돌리기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박재한 기자입니다. 부산 바다가 열렸습니다. 부산 7개 해수욕장이 전면 개장해 8월 말까지 피서객들을 맞이합니다. 바다에 뛰어든 시민들과 서퍼들은 파도 타기에 여념이 없고 해수욕장에는 파라솔이 줄지어 늘어섰습니다. Находясь в Корее, мне очень нравится. Здесь офигенная атмосфера. Конкретно на этом пляже очень мало людей, но я очень люблю Хэунде.
Хэундай очень популярное место. В целом, мои эмоции, я счастлива находясь в Корее. Вот это факт. 조용하고 깨끗하고 애들 놀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오늘 애기랑 나와서 너무 좋고요. 자주 나오려고요. 지자체들도 관광객 맞이에 손을 걷어붙였습니다. 2019년 3,690만 명에 달했던 부산 해수욕장 방문객은 코로나를 거치며 지난해 1,780만 명으로 급감했습니다. 송정 해수욕장의 서핑 구역은 올해 역대 최장 길이인 250m로 확대됐고 해수욕장 개장 기간 주말에는 광안리 백사장 앞 해변로가 차 없는 문화의 거리로 운영돼 다양한 공연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또 오는 26일부터 사흘간 열리는 제28회 부산 바다축제는 다대포 해수욕장에서 단독으로 개최됩니다. 한편 주민 참여예산 사업으로 다대포와 송도 해수욕장에는 무더위를 식혀주는 안개형 냉각수 시설 쿨링 포구도 선보일 예정입니다. BTV 뉴스 박재환입니다. 부산을 찾는 관광객 중 의료를 받는 사람은 한 해 만여 명이 넘습니다. 코로나19 이전에 비해 절반 수준인데요. 부산의 의료 관광을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도가 시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석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부산에서 외국인 진료나 치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은 200곳, 유치업체는 90곳 정도입니다. 전국과 비교해선 7% 수준입니다. 지난해 부산의 외국인 환자 수는 13,000명에 조금 못 미쳤습니다. 지난 2019년 2만 명에서 코로나19로 5,000명까지 급감했다 회복 추세에 있습니다. 의료와 관광이라는 고부가 가치 사업의 활성화를 이끌 센터가 부산에 처음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부산경제진흥원에 자리 잡은 부산의료관광 비즈니스센터입니다. 지금 현재 제일 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거래 비즈니스 파트너를 발굴하는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는 중국어라든지 일본어가 가능한 매니저들님께서 집중적으로 그 비즈니스에 대한 대응을 해주실 거고요. 거기에 따라서 부산시에 있는 유치사업자 포함한 모든 분들이 만족할 수 있는 비즈니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이 센터는 한국관광공사의 한국의료관광비즈니스센터와 협업 모델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부산 의료관광업계의 국내외 비즈니스를 지원하게 됩니다. 우선 경제진흥원이 해오던 외국인 환자를 위한 통번역, 차량 지원 서비스를 확대합니다. 이를 위해 2명의 통역 전문가를 배치하고 예비 전문가 양성에 나섭니다. 또 기존 외국인 환자 유치 병의원을 찾아 홍보와 지원을 강화하고 유치기관도 발굴합니다. 정말 높은 수준의 의료 기술을 가지고 있고 또한 의료 기술을 포함하여서 정말 멋진 웰니스 자원까지도 부산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개를 어떻게 적절하게 상품화해서 내놓느냐에 따라서 부산의 강점들을 정확하게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산 의료관광비즈니스센터는 지난 2월 정부 공모사업 선정으로 국시비 10억 원이 투입돼 2년간 운영됩니다. 이 센터가 코로나19 이후 침체된 부산의 의료관광 산업을 되살리고 부흥을 이끌 마중물이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가덕신공항의 부지조성공사 입찰이 한 차례 유찰됐지만 국토부와 부산시는 올 연말 착공 2029년 개항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항이 들어설 대항마을에 대한 보상 대책은 아직도 마련돼 있지 않은 상태인데요. 공사를 6개월가량 앞두고 주민들 불안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가덕신공항이 들어설 대항마을입니다. 한적한 어촌마을에는 수개월째 을씨년스런 현수막이 나부깁니다. 주민 보상 대책이 없기 때문입니다. 국토부와 부산시는 올해 12월 착공, 2029년 개항을 못 받고 있습니다. 관련 법안이 만들어지고 건설공단 출범과 터미널 설계안 선정 등 여러 절차들이 진행되고 있지만
대항마을 주민들을 위한 보상은 여전히 안개 속입니다. 착공과 함께 거리로 나앉을까 걱정입니다. 청년들은 일자리부터가 일단 안 돼 있거든요. 이주대책 생각제뿐만 아니라 청년들 고향 들어와서 사는데 일자리 자체가 안 돼 있고, 물론 배우려면 배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제 나이 50인데 뭘 밖에 나가서 뭘 하고 살겠습니까? 주민 80%는 에코델타시티 이주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산시는 사업 주체가 다르다며 에코델타시티의 난색을 표하면서 공항과 함께 조성될 공항 배후도시 에어시티 입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당장 집 짓고 살 수 있는 곳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조성공사가 거의 끝났어요. 우리가 여기서 이주를 해서 나가면 바로 집을 짓고 살 수 있는 곳이 에코델타입니다. 반면에 놀차만은 지금 현재 바다입니다. 공항이나 거기나 준공이 비슷할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주민들은 어디 가서 전세방을 얻어서. 부산시는 또 에어시티에 주민 생계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주민들은 자신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제안이라며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생활대책, 생계대책, 이주대책이 마무리가 안 되면 절대로 공사를 시작하면 안 됩니다. 우리 주민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안 되면 공사 안 해야죠. 예, 밀어야죠. 부산시는 이주대책 마련을 위해 최근 전문가의 용역을 맡기고 오는 12월 결과가 나오는 대로 본격적인 절차에 들어간다는 계획입니다. 또 지난달에는 수자원공사와 업무 협약을 맺고 에코델타시티에 이주 택지를 조성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주민들은 빠른 보상을 위해 그동안 막아왔던 지작물 조사를 최근 허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짧은 기간 바다 위에 공항을 지어야 하는 난공사 탓에 부지 조성공사부터 입찰에 응하는 건설사가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주민 보상까지도 미뤄질 경우 계획된 착공과 개항은 어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부산 지역 학부모들이 하윤수 부산시 교육감의 지난 2년을 평가했습니다. 결과는 낙제점인데요. 선거법 위반 문제까지 거론하며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취임 2년을 맞는 하윤수 부산시 교육감은 학부모들로부터 따가운 평가를 받았습니다. 2심에서도 교육감직 상실 판결을 받은 선거법 위반 문제. 간부 회의 도중 나온 욕설로 근조 화환이 쇄도했던 일뿐 아니라 다행복학교를 축소시키고 시험 부활로 학력 신장을 강조한 것은 부산 교육을 후퇴시킨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하윤수 교육감님, 당신은 부산 교육의 수장으로 있기에 그 범죄가 너무나 크고 분명하며 당신의 교육과는 우리나라 교육 문제를 더욱 곰게 만들 것 같습니다. 부산교육희망네트워크는 부산 지역 학부모 400여 명에게 하교육감의 지난 2년을 물었습니다. 하교육감의 교육 정책에 만족한다는 의견은 3.4%, 부정적 의견은 86%에 달했습니다. 학업 성취도 평가가 도움된다는 의견 역시 6.9%에 그쳤고 74%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하교육감이 강조해온 동서 교육 격차 해소에 대해서도 83%가 효과가 없었다는 반응입니다. 부산교육희망네트워크는 지난해 평가보다 더 나빠진 결과라며 이미 예견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교육감은 부산교육을 20년 전으로 퇴행시키고 있습니다. 시대에 뒤떨어진 방향으로 학력 신장 외치고 체육활동으로 인성을 고양시키겠다는 모습에 어의를 상실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헌법 소원까지 제기하는 것은 꼼수라며 교육감직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부산 지역 기초의회 곳곳에서 후반기 의장과 부의장, 상임위원장 자리를 놓고 갈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양보와 협치보다는 권한이 있는 위치에 서로 앉겠다며 매년 자리 싸움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박철우 기자입니다. 지난 26일 후반기 의장단 선거를 실시한 부산 서산구 의회. 내부 갈등 속에 국민의힘 소속 이종구 전반기 부의장이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됐습니다. 하지만 부의장과 운영위원장 등은 뽑지 못했습니다. 여야 의원 수 5대5로 같아지면서 자리를 놓고 팽팽한 기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만 지금 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그러니까 서로 이제 협치해서 이제 나가야 되니까 그런 과정에서 협의가 조금 필요하니까 좀 시간이 좀 걸리시는 것 같습니다. 전반기의 경우 국민의힘 소속 기초의원들이 의장과 부의장, 운영위원장 등 4개 자리를 가져갔고 민주당은 복지도시위원장 1개 자리를 가져갔습니다. 후반기 의원 수가 같아지면서 민주당 소속 기초의원들은 더 많은 자리를 원하고 있습니다. 부산 북구의회도 사정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민주당 소속이던 정기수 현 의장이 탈당계를 내고 무소속으로 출마해 후반기 의장으로 당선됐습니다. 전반기 민주당, 후반기 국민의힘이 의장을 번갈아가며 맡을 것으로 전망됐지만 예상은 빗나갔습니다. 이에 지역 주민과 시민 사회단체의 시선은 곱지 않습니다. 가뜩이나 공무연수 등으로 부정적인 시선이 큰데 원구성을 두고 매년 자리 싸움을 반복하면서 비판은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하면 보다 나은 의정활동을 통해서 지역 주민들을 보다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에 매진해야 될 것 같다라고 판단됩니다. 지역민을 위한 민생 정치보다는 서로 업무 추진비를 쓸 수 있는 자리에 앉기를 바라는 욕심도 한몫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공무원들이 이분들을 모셔주는 이런 권력, 또 특히 그 중에서 업무 추진비 이 부분 때문에 구에서 이런 사실은 이제 거의 난투장으로 변하고 있는 이런 사실 개탄스럽고요. 국민의 의사를 직접적으로 반영하고 국민 개개인에게 골고루 영향을 미치는 대중적인 민주주의인 풀뿌리 민주주의. 근간이 되는 기초의회가 양보와 협치보다는 서로 고난이 있는 위치에 앉겠다며 매년 자리 싸움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박철우입니다. 지역 산업의 미래 먹거리를 찾는 노력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부산에서는 미래차 생산기지 구축 등 지역 대학이 선도적으로 나서 특화 분야인 모빌리티 산업 육성에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김윤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글로컬 대학 사업을 준비 중인 동명대학교와 신라대학교 연합. 미래 모빌리티와 미래 웰라이프를 특화 분야로 대학 혁신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부산시를 비롯한 지역 자동차, 정보통신기술, 선도기업 등 13곳이 모여 미래 부산 지역 신산업 육성에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부산시는 이번 지산학 협력으로 신산업에 필요한 지역 출신 인재 육성과 기업 투자, 청년을 위한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선순환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동명대학교와 신라대학교가 중심이 돼서 ICT 양자 기반 미래 모빌리티 스쿨을 만든 것도 그런 지산학 협력의 하나의 모델을 만들기 위함입니다. 부산에 지금 신산업들 육성을 우리가 활발하게 하고 있는데 특히 모빌리티가 우리 부산을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미래 모빌리티에는 전기차를 비롯해서 또 UAM까지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데 거기에서 쓸 수 있는 인재들을 양성하는 노력을 우리가 게을리하면 안 되고 그것을 위해서 이번 스쿨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번 협약이 ICT 기반 미래 모빌리티 분야 생성형 인재 양성의 밑거름이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기술 양성을 위해서 투자도 하고 모태 펀드도 만들고 이런 일을 앞으로 해 나가려고 합니다. 부산에 지금 청년 인력이 많이 유출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원인은 좋은 일자리가 없어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양자역학 기반 미래 모빌리티 스타트업들 그리고 관련 밸류 체인 기업들이 많이 들어오면은 다시 역으로 들어오는 그런 인력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인력들을 집중적으로 양성해서 정규 인력을 기술 인력을 우리들이 동명대학과 신라대학이 합쳐서 집중적으로 양성하겠습니다. 특히 협약에 참가한 지역 기업들은 2024 부산 모빌리티 쇼 개막식에 맞춰 4695 원통형 배터리를 장착한 사륜구동 완성차 모형을 공개해 실제 구동을 시연해 눈길을 끌었고 또 자동차 부품사들도 산업 전환에 대응하는 등
협력 생태계 조성에 나섰습니다. 자동차 산업이 앞으로 향후에 이제 미래 EV차 이쪽의 어떤 인재들이 필요하니 또 그쪽은 특히 이제 배터리 쪽 이런 쪽의 인재가 앞으로 이런 글로컬 대학을 통해서 많은 인재가 배출되어서 기업의 어떤 취업이 되면 기업도 앞으로 향후에 그런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서 발전이 안 되겠나 이렇게 봐집니다. 부산의 미래 먹거리와 혁신 역량을 키우기 위한 노력들이 다각도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이상으로 주간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채널 BTV